네, 반갑습니다. 주라사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반격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멘텀이 강한 종목은 조정 시마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한 눌림 이후에 시장이 이제 버텨주는 국면에서 원전 관련된 이슈가 이제 미국에서 긍정적으로 나왔고, 그에 따른 흐름을 국내 증시가 같이 받아 나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원전주 중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대전격의 모습을 보이고 4조 원 체코 원전 수주가 임박해요. 그죠? 4조 원 규모니까 상당히 큰 규모고, 원전은 이제 사이즈 자체가 작지가 않죠. 앞으로 이제 SMR 시장이 열리면 본격화가 됐을 때 대형 원전보다는 SMR 시장이 좀 더 작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수주 절대 규모 자체는 작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유럽 원전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게 뭐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원전을 사실상 아예 포기하고 이제 버렸었던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원전을 다시 살린다라고 한다면 모든 인프라 구축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규모 측면에서는 굉장히 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중심에 팀코리아, 두산에너빌리티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KB증권에서도 원전 밸류체인 내 핵심 종목으로 두산에너빌리티를 꼽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코리아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이게 이제 체코뿐만이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팀코리아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글로벌적으로 원전 기술을 가진 업체가 기업이 이제 그 국가가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이 정도인데,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국내 원전 기술이 가장 뛰어난 편에 속합니다. SMR 부분에서는 미국이 앞서 있지만 그것도 이제 설계 부분에서 뒤져 있는 것이지, 한전 기술을 필두로 한 설계 부분의 기술을 좀 더 이제 보강한다고 했을 때는 국내 팀코리아가 글로벌 원전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이 있어요. 그 중심에는 누가? 역시 두산에너빌리티가 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실 4대가 잘 맞은 종목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 동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쌓아나갈 수 있고, KB증권에서 이런 말 했죠.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밸류체인에서 대안을 찾기 어려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형 원전에서 원전 주기기뿐 아니라 터빈 및 기타 부품까지, 기자재 제작과 시공까지 가장 넓은 범위에 참여하고 있어 기여도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라고 하면 설계, 주기기, 건설, 여러 가지 이제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관련주로 평가를 할 때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의 어디 관련주다라고 꼽을 수 없을 만큼 사실상 원전의 전 공정에 다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을 하건 나아가건 관계없이 두산에너빌리티는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요게 이제 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MR 관련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소형 원전이죠. 두산그룹이 SMR 선점으로 미래에너지 주도권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기술력, 시장성과 그리고 정책 공조 세 박자가 다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이 됐죠. 그래서 정책적인 모멘텀도 강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게, 그러니까 요즘에 이재명 정부에서 기업인 출신의 장관들을 많이 뽑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예상이 될 수 있었죠. 왜냐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부터 우리는 실용주의, 능력주의에 중점을 두고 출신이나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이제 장관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특이한 건 뭐냐면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목했다는 게 좀 특이한 거죠. 기존에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신재생을 엄청나게 강조했기 때문에 원전 부분에는 신정부에서 힘을 좀 안 실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이번 지명으로 인해서 그런 우려는 깨끗하게 해소가 됐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후보자로 지명됐다라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일화라고 보긴 어렵고요. 이걸 기반으로 정부가 앞으로 원전 사업에서도 힘을 많이 쏟고 많이 밀어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두산의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은 정책적 추진력을 더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형 원전보다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설치가 쉽고 돈도 덜 들고 공사 기간도 짧고요.
설치나 해체가 좀 더 수월하고 장점들이 너무 많은데 그 장점들 중에 또 큰 장점 하나는 바다가 없어도 설치가 가능하다. 요게 이제 또 중요한 장점이에요. 한국이 원전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정학적 특성,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은 냉각이 필요해요. 빠른 냉각. 그래서 바닷물을 끌어다가 빨리 냉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바닷물을 끌어다가 씁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은 바다 근처에 짓는 게 필수인데 소형 원전은 굳이 바다 근처에 안 지어도 됩니다. 이렇다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바다가 없거나 바다가 적은 국가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이 대형 원전보다 SMR에 손을 뻗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와 테라파워, 글로벌 선도 기업과 협력을 한다. 뉴스케일 파워와의 협력은 너무 중요합니다. SMR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업체들이 좀 앞서 있기 때문에 미국 업체와 손을 잡아야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 즉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과의 정합성도 높아서 정책과 기업 간의 시너지가 기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도 계속해서 끌어올려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빅테크 업체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 상당히 많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소형 모듈 원전인 SMR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 중입니다. 그래서 SMR 시장 자체가 203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5에서 10%대 견고한 성장을 최소 5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2050년에 누적 투자 기준 수백조 원대의 대형 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MR 글로벌 파이프라인에 들어가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언급을 드려요. 데이터 센터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전력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력을 공급하려면 결국 대안은 원전과 태양광. 근데 효율 면에서는 당장은 이제 원전이 태양광보다는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도움도 계속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체크할 부분은 원전 해체 시장입니다.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47년 만에 해체가 되죠. 지금 글로벌적으로 해체해야 되는 그 원전 시설이 약 200기 정도는 됩니다. 근데 한 기 해체하는데 돈이 1조 원이 1조 원 정도가 들고 공사 기간이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니까 이게 단순 생각만 해도 200조 시장이고요. 향후 30년간은 약 500개의 원전 해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는 500조 시장이다. 뭐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보시면 해체 기간 약 12년, 비용은 총 1조 713억 원, 그러니까 1조 원 이상이에요. 자, 방사능 준위가 낮은 시절부터 순차적 해체. 원래 이제 건물 해체나 이런 거 할 때 폭파 한번 딱 시키잖아요. 근데 원전은 그렇게 해서 해체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방사능 누출되고 피폭되면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방사능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폐기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특수 폐기 기술은 폐기물 업체가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원전 업체가 해야 돼요. 원전 업체가 그동안 원전을 다뤄왔기 때문에 이런 폐기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이 원전 폐기 시장에서도 밸류체인에 같이 속해요. 그 말은 원전 관련주이자 SMR 관련주로 묶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폐기 부분에서도 밸류체인으로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원전 관련된 모든 사업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다 발을 뻗치고 있고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그 성장 기대감이 얼마나 큰 건지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은 흐름이 아니니까요. 이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1기의 해체가 잘 진행이 돼야 그 후속적인 조치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1기 해체가 잘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이제 살짝 부담스러운 것은 이제 그 실적인데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를 합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41조 원까지 이제 불어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영업이익이 1조 원, 매년 1조 원 정도, 1조 원 이상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41조니까 꽤 밸류적인 부담은 발생을 했습니다. PER적으로 봐도 PER 밸류를 굉장히 높게 잡을 수밖에 없는 위치까지는 왔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눌림 후 재반등, 눌림 후 재반등 요런 패턴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봐도 지금 이제 상승 랠리를 한번 쫙 보였죠. 이때는 그냥 끌고 가면 되는 장입니다. 끌고 가면 되는데 최근에는 끌고 가서는 수익을 못 내요. 그죠? 횡보 구간에서도 박스권으로 등락이 좀 크게 나타납니다. 급등, 급등, 급등 요렇게. 그죠? 앞으로도 요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급등하라, 급등하라, 급등하라. 요런 패턴에서 요런 위치에서 매수해서 매도하고 매수해서 매도하고 매수해서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짜야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문자 주시면 돼요. 010-9839-3454입니다. 두산 원전 이렇게 네 글자 문자 주세요. 두산 원전 이렇게 네 글자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9839-3454입니다. 거길로 두산 원전 네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매수와 매도 전략과 타이밍들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멘텀은 그동안 장기간 말씀드렸고 이번에 그 체코 관련된 원전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해드렸어요. 요거 놓치면 바로 후회합니다. 대형주지만 하루에도 7, 8% 시세는 금방 나와요. 네, 1억 넣었을 때 하루에도 7, 800만 원은 그냥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타이밍만 잘 잡으면.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때까지는 바이앤홀드였는데 지금 바이앤홀드 아닙니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반복이에요. 자, 요 타이밍 잡으실 분들 문자 주시면 돼요. 010-9839-3454 무료로 도움 드릴 겁니다. 무료로 도움 드릴 거니까 010-9839-3454로 두산 원전 이렇게 문자 보내시고 타이밍 받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채널을 통해서 꾸준하게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원전 관련된 따끈따끈한 이슈들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이슈들 계속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